공식 인증을 받은 AI 검사자가 회사 내부에 들어가서 AI의 여러 가지 성능을 측정을 하고 에이전트가 자동으로 결제를 해서 구매를 해버린대요. AI는 굉장히 똘똘한 줄 알았는데 아직도 엉뚱한 실수를 한다. 태블러스 대표 이주영입니다. 부대표 이정원입니다. 요즘 에이전틱 AI 직접 사용하는 분들도 많고 기업들도 도입하려고 엄청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시고, 에이전틱 AI는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뭔가를 결정하고 뭐 이런 단계까지 와 있잖아요. 에이전틱 AI의 권한이 어디까지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도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가트너 보고서를 읽었는데, 기업들이 추진하고 있는 에이전틱 AI 프로젝트가 2027년까지 40% 정도 종료될 거라고 전망을 한 보고가 있고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처음 만들어졌을 적에 그 자동차에 스스로 빨리 달릴 수 있다는 기계라는 거에 대해 사람들이 되게 매료됐었고, 근데 실제로 자동차들이 대량 생산되고 길거리에 나오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안전사고들과 또 부작용들을 느끼면서 도로교통 법규도 나오게 되고 자동차의 안전에 관련된 그런 규제들도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법안들, 규제들이 생기고 있는 것도 그렇고, 사실 AI를 안전하게 통제 혹은 다룰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뭔가 제약 조건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저희가 또 에이전틱 AI를 직접 개발하고 또 운영하고 또 어떤 경험들을 했고 어떤 노하우가 있는지, 믿을 수 있는 에이전틱 AI는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사례들이 점점 생기고 있는데, 로빈후드라는 회사의 서비스가 있는데 에이전트가 자동으로 결제를 해서 구매를 해버린대요. 예를 들어 270 사이즈의 신발이 어느 정도 가격에 나오면 그냥 네가 결제하고 사버려 라는 에이전틱 AI의 미션이 바로 수행이 되는 건데, 결제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어떤 일을 벌어질지 예측이 안 되고 해서 사람들이 걱정은 하지만 또 그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또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가 보통 일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우리를 도와주는 거니까 마찬가지긴 하지만 악용될 수 있고 사고를 칠 수 있죠. 그때 책임 소재라든지 그런 일들이 올 수 있는 것인 거고, 믿을 수 있는 AI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사람을 모방하고 있는 건데 사람도 실수를 하잖아요. 근데 익숙한 사람, 전문가들은 엉뚱한 실수는 안 하긴 하는데 AI는 굉장히 똘똘한 줄 알았는데 아직도 엉뚱한 실수를 한다. 그러니까 생성 AI가 할루시네이션으로 엉뚱한 문장을 만들어 놓은 것과 비슷한 것처럼 에이전틱 AI도 어떤 일을 위임을 했는데 황당한 실수를 한다는 거죠. 그런 일 정말 많이 겪고 있고, 그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테크닉들을 쓰고 있어요, 지금. 누군가한테 위임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믿을 만한 사람이거나 무엇이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런 신뢰를 갖게 되는지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의 이제 과거의 평판, 또 과거에 해왔던 행위들을 보고서 우리가 신뢰를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AI도 사실은 그런 경향이 있기는 해요. 전 또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이 AI가 자라온 환경이 무엇일까? AI가 어떤 데이터를 보고서 이러한 추론, 이러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일까를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점점점 중요해지는 것 중에 하나가 AI가 학습한 데이터를 증명해야 된다. 그런 것들도 강화되고 있음과 동시에 에이전틱 AI의 증적 자료라고 그래가지고 단계별로 떨어뜨리는 로그 자체를 이제는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사실 로그를 잊고 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자동화된 에이전트의 결제, 그런 거에서 나중에 뭔가 사고가 발생했다고 했을 때는 에이전트가 왜 그걸 판단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로그로 다 공개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로그가 암호화가 잘 돼서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도 사실은 필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에이전트의 데이터라고 볼 수도 있겠죠. 에이전트가 활동하면서 흘리고 다니는 모든 것들도 사실은 흔적들도 중요한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데이터를 그래서 공개하라는 AI 규제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규제를 통해서 공개를 했다가 굉장히 큰 소송에 쌓인 사례들이 비일비재 하죠. 당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검증이라기보다는 라이센싱 되지 않은 데이터를 마구 수집을 해가지고 일단 성능을 높였으나, 근데 이제 규제 관점에서 증명해라고 했을 때 바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렇죠. 저작권 문제도 걸려 있을 것이고, 또한 데이터 자체의 정확성, 신뢰성의 이슈도 있을 것이고, 최근에 그 미국에서 회계 감사 이런 것처럼 데이터 감사, AI 감사 이런 것들이 법안으로 만들어지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Great American AI Act라는 맞아요.
가이아인 거죠. 그러니까 회계사, 공인회계사가 어떤 회사의 그 재무적인 흐름을 보고 보고서를 낼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당연히 비밀을 지켜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 회계사가 발급한 보고서를 통해서 그 회사의 어떤 재무적인 건전성이나 이런 것들을 인증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공식 인증을 받은 AI 검사자가 회사 내부에 들어가서 AI의 여러 가지 성능을 측정을 하고 실제로는 어떤 데이터를 받는지를 그 사람은 보겠다는 거예요. 보고 나서 인증서를 발급을 하고 오케이, 너희는 안전해. 퍼블릭으로 쓸 수 있어라는 그런 법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안도가 되는 그런 제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기업에게 데이터는 매우 프라이빗한 거인 거니까 그 현실을 감안해서 그렇다면 공개는 하지 않되 감사는 받으라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데이터 클리닉 품질 진단 보고서 같은 것들을 만들 때 AI를 활용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들어낸 결과물에 대한 신뢰성 문제를 또 계속 스스로 감사하고 있는 건데 이제 어떤 경험들이 있었는지를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합성 데이터로 시작한 회사였다가 이제 합성 데이터는 당연히 하면서 데이터의 품질 기반의 합성 데이터를 만들고 이제 지금은 조금 더 큰 그림으로서 데이터의 OS라는 거를 만들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메인으로 하고 있는 데이터 클리닉이라는 일이 있고 데이터 클리닉을 에이전트로 감싸는 데이터 그린하우스. 데이터 그린하우스는 한 50개 이상의 에이전트가 작동해야지만 동작할 수 있는 그런 복잡한 시스템이어야만 해요. 우리가 진단 보고서를 에이전트 기반으로 자동 발급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기존의 진단 보고서를 사람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서를 에이전트로 만든다든지 그러면서 이제 저희도 에이전트의 어떤 가능성과 한계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하면서 사실은 지금은 굉장히 성숙한 에이전트 기반의 생성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일어난 건 아닌 거고 굉장히 강화학습처럼 뭔가 피드백을 많이 줬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에이전트 프로세스에 다 가미가 돼서 지금은 그래도 믿을 만한 정보를 전달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그래도 신뢰도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가고 있죠. 그럼 우리 AADS 프로젝트로 만든 데이터 그린하우스가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는지도 사실 우리도 공개를 해야 믿음을 가지실 것 같아서 학습한 데이터들을 좀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라는 게 정말 단순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기업을 고객으로 생각하고 있을 때는 기업이 바라보는 데이터의 품질이라는 거는 정말 다면적이에요. 예를 들면은 ISO 5259에 60여 가지가 되는 그런 데이터 품질 매트릭을 EU AI 액트와 같은 그런 규제 법안들 아니면 일반적으로 데이터 과학 교과서를 학습을 시킨다든지 그런 자료들을 다양하게 집중 학습을 시켰었죠. 그리고 저희가 공개된 데이터셋으로 많이 만들어 놓은 수백 건의 데이터 품질 진단 보고서 그런 내용들을 또 다 학습을 맞아요. 시켰죠. 진단 보고서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차트들을 학습시키는 것이 그린하우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차별화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데이터 과학자들은 어떤 수식으로도 보기도 하지만 정해져 있는 차트를 통해 가지고서 인사이트를 얻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차트를 생성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 차트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글로 풀어서 설명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포맷의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한 땀 한 땀 진단해 놓은 내용들을 데이터 그린하우스가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것을 이제 데이터 플라이휠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쌓아온 데이터가 또다시 또 다른 에이전트의 학습 데이터로 들어가고 능력이 향상이 되면 또 다른 데이터를 진단하게 되고 그러면서 계속 누적시켜 나가는 거죠. 다면적인 데이터의 성질을 다루는 에이전틱 AI의 팀들이 구성되어 있는 데이터 그린하우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람이 하던 일과 에이전트가 하던 지금 일의 시간이라든지 뭐 어떤 면에서 차이가 나는지 좀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과연 실제 사람이 했었다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자원이 투입될 수밖에 없어요. AX에 투입되는 시간의 90%를 데이터 전처리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시간을 우리가 데이터 그린하우스로 줄여주겠다는 거죠. 수십만, 수백만 장의 데이터의 품질 평가에서 개선까지의 일을 에이전트 AI가 1시간 안에 해줄 수 있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돌아가고 있죠. 사실 데이터 클리닉 서비스를 저희가 납품하면 그것은 마치 장비와 같아서 그 장비를 사용할 줄 아는 고객 내부에 어떤 인력이 필요한 상황인데 데이터 그린하우스로 가면은 사실 장비와 함께 숙련자를 파견하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파견간 전문가가 고객을 대신해서 데이터 클리닉을 실행하고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회사의 어떤 규정 이런 것들을 다 만족시키는지를 살펴보는 거버넌스 레이어, 그리고 각 단계를 다 수행을 했는지를 감사하는 레이어, 그리고 개선하는 레이어 등등 24시간 동안 데이터 품질 관리를 해주는 거죠. 맞습니다. AI가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변하고 있지만 거기서 변하지 않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핵심의 데이터에 대한 이해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데이터 기반으로 학습을 하고 또 모든 족적들이 데이터로서 또 기록이 돼야 된다는 것, 또 그걸 통해 가지고서 계속 순환 구조가 일어난다는 것,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지 안심하고 에이전틱 AI를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경험하고 느낀 점들을 많이 공유를 해드렸는데 다른 기업들도 에이전틱 AI 활용이 좀 미덥지 못하다면 데이터에 대한 검증 체계를 좀 다시 한번 살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에이전틱 AI에도 기본은 데이터로부터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